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파동은 신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함으로써 가까스로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수석의 사의 표명과 복귀 사이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현수 사표 파동은 책임 여하를 떠나서 청와대 비서가 공개적으로 사표를 내던지면서 대통령을 들이받는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하극상 사건입니다. 인사 패싱을 당한 신수석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박범계 법무장관은 평생 안 만나겠다. 법무부와 검찰 간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고 개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청와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알려고 하면 다친다면서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모든 대통령의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비밀주의, 막후 비선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는 때 아닌 왕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수석에 대한 인사 패싱이 왜 일어났는지,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알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결재를 했는지, 누가 결재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두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과정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니 세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수석은 사표를 확실히 철회한 것인지, 대통령은 신수석에 대해 재신임을 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명이나 답변이 없습니다. 신수석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토로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문 대통령 과거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명시적인 재신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수석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고, 또한 대통령의 직접 설득이 업무 복귀에 주요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신수석, 박범계 장관 3인이 화해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이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수석의 업무 복귀가 청와대의 설명대로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태 강행에 따른 대통령의 리더십 추락과 4월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일시적 봉합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수석의 거취를 위임받은 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문 대통령과 신수석 간에 한 번 깨진 신뢰관계가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신수석의 생각과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서 권력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친문 강성파들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퇴임 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 대통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처럼 친문 강성파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후임자 물색,
4월 재보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 3개월 정도 어정쩡한 동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4월 재보선 결과와 울산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 후임 검찰총장 인선 문제 등이 신수석 거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경우든 이번 신수석 사표 파동으로 문 대통령은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내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신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 권력 암투를 비롯한 임기 말 청와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도 레임덕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신수석의 사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서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있는 대로 밝히면 의혹은 곧바로 해소될 수 있는데도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이나 시점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 제각 과정은 통치 행위에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국회 법사위에서 결재 과정에 대해서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 발표로 가름한다거나 소상히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결재 경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못 밝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결재가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1년에 최소 2차례 실시하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일상적인 인사 업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대단한 기밀사항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긴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를 했다고 결재 과정을 소상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인사 협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전 결재 여부를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박 장관이 만약 신수석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를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 7일 법무부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이루어진 과정을 밝히면 간단히 상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있었다.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해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지, 대면인지 전자인지, 인사 발표 이전의 정상적인 사전 결재인지 아니면 사후 결재인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고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대통령이 인사안에 대해
직접 사인을 하는 결재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반면 재가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재와 재가와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청와대는 여느 인사 때와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결재라는 공식적인 용어 대신 이례적으로 재가라는 비공식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의 대면 결재 또는 전자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결재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포괄하기 위해 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바 없었다는 청와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은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을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법적 하자를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 수석이 나중에 감찰을 당할 사안이라면서 사의를 고집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명백히 대통령의 결재 과정을 밝히지 않는 한 신 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청와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겨우 신 수석을 주저앉히기는 했지만 신 수석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힌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